자, 이어서 우리 유튜브 마녀나나 TV를 운영하고 계시고 지구별을 사랑하는 방법 100의 저자이신 우리 에코살림 친환경 살림 전문가 우리 김나나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에코살림 대표 김나나입니다. 사단법인 에코살림 네. 대표 우리 김나나 대표님이십니다. 김나나 대표님께서는 어찌 보면 누군가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왜 가명으로 활동하시나요? 순 한자 이름입니다. 순 한자입니까? 네네. 김나나라는 이름이 순 한자가 가능합니까? 순 한자 가능합니다. 편안한 나 예. 2개 쓰고 있습니다. 편안할 나에 편안할 나. 네, 편안하고 편안해라. 그래서 이름이 나나예요. 굉장히 편안한 이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편안하게 앉아 계셨군요.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인생은 편안하진 않았다는 거. 이름대로 가진 않았구나. 네네. 예. 편안할 나에 편안할 나자 2개를 쓰고 계신 순 한글. 한자. 순 한자. 네, 한글 아닙니다. 예, 오해할 뻔한 이름입니다. 예. 네. 자, 에코살림의 대표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에코살림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먼저 저희 사단법인 에코살림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사단법인 에코살림이 하고 있는 활동은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저희가 친환경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민 환경 교육 그리고 그 대안체 교육인 자연비누, 자연세제, 자연화장품 등 친환경 생활용품 제작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환경단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에코 살림 팁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왔거든요.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에코 살림에서 대부분 에코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에코가 무슨 뜻으로 쓰이죠? 에코라는 말이? 에코노미의 약자 아닌가요? 아니죠. 예, 뭐라고요? 교수님 마이크 좀 올려주시죠. 교수님이 말씀을 너무 하고 뭐라고요? 에코시스템의 약자. 에코시스템이요? 생태적인.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미안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친환경, 뭐 생태. 노래방의 에코 그건가? 예. 에코. 교수님, 멘트 네, 자제하실게요. 네. 예. 자, 그래서 생태나 또는 뭐 친환경이라는 말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네네. 실제로 에코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네네. 그리스어인데요. 오이코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사는 곳 예. 또는 집안 살림을 뜻해요. 아. 바로 제가 에코죠. 곳. 왜? 집안 살림하고 있으니까. 오. 그리고 여기에서 그 학문적으로 들어가자면 에코라는 말은 생명체인 나, 네.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또는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 생물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와, 너, 우리, 나아가서 서울,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 환경. 그래서 나와 환경을 모두 살리는 행위. 이걸 곧 에코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과 친하다는 뜻 아니야 라고 하지만 네네. 사실은 살린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그 살린다의 명사형인 살림이라는 뜻이 너무 좋아요.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살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에코 살림이 곧 여러분들과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팁을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렇군요. 에코살림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또 오늘 주제인 탄소 중립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근데 사실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재활용품 뭐 이용하시고 또 일회용품 이용 안 하시는 네네. 뭐 그런 활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관점의 변화를 드렸으면 해요. 재밌겠네요. 네, 저는 살림의 주체자잖아요. 예. 살림하고 있는 사람이고 살림가인데 이 살림의 주체자들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환경을 위해, 지구를 위해 이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다가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관점의 전환이 되게 필요한데요.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에코살림이 꼭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하천 오염의 네네. 대부분이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천 오염. 네, 하천 오염의 약 60%가 생활 하수입니다. 어. 우리가 버리고 있는 오늘 아침에 썼던 샴푸물, 네. 바디워시물, 그 다음에 주방세제물 이런 것들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고 있고요. 그 하천, 오염된 하천을 다시
수질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곧 탄소 배출입니다. 그러므로 생활하수를 줄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생활하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생활하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주방인가요? 오! 맞아요. 1위가 주방입니다. 그 다음이 화장실. 그 다음이 욕실. 오. 그 다음이 세탁실입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들을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음식 찌꺼기와 함께 합성세제와 같은 주방세제를 굉장히 많이 버리고 있는 거죠. 그게 곧 하천 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생활하수가 1위고요. 2위가 산업폐수, 3위가 농축산 폐수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수를 굉장히 많이 버리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될 게 우리가 먹는 주방세제 양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가 주방세제 먹는 주방세제. 주방세제를 먹습니까? 네, 우리가 하수로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주방세제의 양이 1년에 소주잔으로 약 한 잔에서 2잔 정도 됩니다. 우리가요? 네, 그럼 우리는 주방세제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걸까요? 아니면은 잘 닦아내질 않아서 그럴까요? 주방세제를 마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방세제, 예. 자녀세제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릇에 남는 자녀세제를 우리가 먹고 있는데요. 예. 그 양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오. 그러면 우리가 잘 안 닦아서 그럴까요? 잘 안 닦아서? 안 닦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유, 뜨거운 물로 2-3번은 세척을 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모든 주방세제는 우리나라에 유통하고 있는 주방세제는 권장 사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아무도 권장 사용량 안 보시더라고요. 예. 주방세제 뒷면에 떡하니 붙어 있는데, 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물 1리터에 주방세제 1ml를 희석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ml요? 네. 그러면은 농도를 한번 따져볼게요. 예. 1리터는 1000ml입니다. 네. 그럼 물 1000ml에 주방세제 원액 1ml를 희석하는 게 가장 안전한 농도다라는 얘기죠. 1000분의 1이네요. 오, 똑똑해. 이과 나왔습니다. 예. 아, 예. 그러면 고맙습니다. 농도로 따지면 0.001이죠. 고맙습니다. 네. 0.001이 안전한 농도란 얘기예요. 네. 근데 대부분 주방세제 어떻게 쓰세요? 수세미에 직접 원액을 짜서 계속 설거지 하다가 네. 아이고 거품이 덜 나네? 한 번 더 짜서 또 사용을 하시죠. 자, 이렇게 한 번 짤 때 얼마나 나오는지는 아세요? 아, 한 번 짤 때 몇 미리가 왜 나오냐고요? 몇 미리가 나오나? 아,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3.5mm 정도 나옵니다. 3.5mm? 예, 약 3.5mm 정도 나와요. 그러면 권장 사용량이 몇 배? 3.5배. 권장 사용량 아까 농도가 뭐라 그랬어요? 0.00 이과래매요. 0.001이니까 0.001이니까 3.5mm면은 네. 3,500배인가요? 그렇죠. 3,500배를 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 더 펌핑하면 7,000배, 한 번 더 펌핑하면 1,500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엄청 오버하는 거네요. 엄청 오버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어. 되니 뜨거운 물로 2-3번을 아무리 세척한다 하더라도 자녀세제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므로 무섭네요. 여러분, 생활하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양을 먹는다고요. 지구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 몸을 먼저 통과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주방세제 얘기만 했지만 만약에 샴푸를 생각해 보세요. 네네. 샴푸 오늘 아침에 내가 3번을 펌핑했다. 아,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수에 흘려보내기 전에 나한테 이미 실험을 하는 거죠. 내 몸에 농축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네네. 그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나 오늘 머리 안 감았어. 나는 오늘 환경을 많이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설거지는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생활용품 속에 사실은 화학물질, 유해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미량이라 하더라도 네.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스위스의 철학자이자 화학자인 파라켈수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파라켈수스 형님께서. 네, 예. 그분께서 예.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유독하다. 유독한지 유효한지 그 구분은 그 물질의 사용량, 사용 농도, 예. 사용의 빈도수, 즉 노출 정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생활용품과 얼마나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을 접하고 살아오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 예, 아무리 미량이라 하더라도 이 종류와 양이 많아서 노출 정도가 많아지면 결국은 환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나를 망치고 가는 거예요. 어허. 그러므로 적은 양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주제는 이거예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에코살림 팁은 단 하나입니다. 뭐죠? 다이어트. 다이어트. 줄여야 돼요. 어.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생활하수로 버리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내 몸에 들어온다라는 거를 인지해 주셔야 돼요. 어. 예를 들어 치약 쓰죠. 아침에 네네. 이따 네네. 보시잖아요. 네네. 머리는 안 감으셔도 이는 다 닦으셨죠? 자, 이럴 때 치약 입안에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화학물질은 입으로도 들어와요.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로도 들어옵니다. 샴푸, 바디워시, 폼클렌징 이런 거 쓸 때 피부로도 들어와요. 네. 경피흡수라고 이야기하죠. 또 탈취제 또는 뭐 향수, 미스트 이렇게 뿌리는 행위로 하는 것들은 호흡기로도 들어옵니다. 아. 이런 거를 경기도 흡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즉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이 생활하수를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에 환경으로 간다라는 거를 인지해 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지구를 위해, 환경을 위해, 아니요, 나를 위해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내 몸이 먼저 건강해야죠. 그렇군요. 그러면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곧 환경인식 개선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화학물질 다이어트고요. 네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샴푸 한 번 펌핑이면 족합니다. 아. 네, 바디워시도 한 번이면 좋게요. 어. 자, 그 다음에 치약. 네. 쥐눈이 콩만큼 써야 되는데 네네. 요즘 어린 친구들이 쥐눈이 콩을 잘 몰라서 예. 자, 본인의 새끼 손톱의 절반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새끼 손톱의 절반이요? 네, 치약을? 치약을 그 정도가 어. 약 1g 정도 됩니다. 어. 그 정도가 안전한 농도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써보시면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났나? 이렇게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양을 줄이셔야 되고요. 이렇게 양을 줄이면 또 따라오는 보너스가 있어요. 뭐죠? 두 번째,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에너지 다이어트.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물을 많이 써야 돼요. 네네. 하지만 안전한 농도, 네. 권장 사용량 이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만큼 물의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곧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꼭 한마디 해드리자면 네네. 제발 손을 닦는 그 30초 동안만이라도 네네. 수돗물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아. 네, 그때 계속 틀어놓으시더라고. 네네네. 네, 그런 게 곧 탄소 배출의 원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몸 다이어트. 아우, 내 몸 다이어트 하는데 이게 무슨 탄소 배출하고 무슨 영향이 있어? 라고 얘기들 하실 텐데요. 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음식물 섭취를 줄이죠. 네네. 그만큼 음식물을 덜 살 수 있고 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는 것. 조금 전에 이제 홍다경 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 이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내 몸 다이어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얼마 전에 이거 되게 좋은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네요. 어떤 얘기죠?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거는 자기의 흔적을 지워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흔적을 남겨주지 마세요. 제발. 네, 쓰레기는 본인들이 다 가져가 주시고 그렇죠. 여기에는 본인들의 흔적을 남겨주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그랬죠. 맞습니다. 예. 화장실에 가장 많이 쓰여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사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요 10사람의 한 걸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네네. 지금 바로 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예. 우리 김나나 우리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저 그 김나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사실 이제 다이어트, 우리가 화학물질 다이어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또 우리 몸의 다이어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또 뼈저리게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곽재숙 교수님께서 네. 예, 우리 네. 김나나 대표님에게 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득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예. 그 말을 만든 사람은 네네. 어떤 영화 배우 같은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일 보고 가면 다 조사해보고 그 말을 만들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만 네네. 그거와는 관련 없이 네. 우리 대표님께 지금 꼭 좀 질문해. 아까
그 주방 세제 예. 권장 사용량보다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굉장히 좀 마음에 깊게 와닿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지나치게 또 좀 많이 사용한다 싶은 예시로 좀 생각해볼 만한 건 또 있을까요? 또 있지요.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입니다. 아, 권장 사용량을 지키시는 분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요. 오늘 본인의 필대로 예. 와 이거 세탁물 많네? 콸콸콸. 세탁물이 적네? 요 정도? 이런 식으로 많이들 쓰시는데 그렇죠. 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세제들은 권장 사용량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권장 사용량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예. 탄소 배출을 확 줄일 수 있어요. 확 줄일 수 있다. 확. 그러면 우리가 화학물질을 우리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뭐 세제나 뭐 우리 워시 같은 거를 사용을 할 때 뒤에 이제 권장 사용량이 꼭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꼭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는 것도 어찌 보면은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홍다경 대표님께서 뭐 혹시 질문하시고 계신 분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들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1인 가구라서 네. 이제 밖에서 밥을 사 먹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네. 주방에서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화장실 쪽인 것 같아서. 그래서 1인 가구들이 조금 이런 팁을 알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직접 하고 계신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하고 있는 활동들을 묶어가지고 나온 책이 지구별을 살아가는 방법 100이라는 책이고요. 네. 젊은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조금 전에 화장실 얘기하셨으니까 네.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곰팡이 제거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염소계 표백질, 우리가 락스라고 부르는 거 네네. 그런 걸 많이 쓰시는데 대부분 락스는 정말 우리나라 화학물질 사고 중에서 집안 사고 중에 가장 많은 사고거든요. 그리고 무엇과 무엇을 섞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 문구들이 무조건 쓰여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꼭 읽어보시고 어떤 분들은 락스에 샴푸를 섞어가지고 네. 거품을 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요. 예. 가끔은 사망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무슨 문구가 쓰여 있고 주의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꼭 보셨으면 해요. 좀 위험한 일이네요. 이 락스에다가 우리가 또 샴푸까지 섞어가지고 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꼭 권장 사용량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꼭 주의 문구 읽어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팁. 제가 아는 친구가 락스 다 해놓고 문 닫고 그러거든요. 네, 청년들이 많이 그러긴 하는데 예.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예. 네, 락스로 빨리 치울 수 있으니까 예. 요거 좀 알려주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찌 보면 또 이게 쉽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이게 다 환경오염의 주범이었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저희가 실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살짝만 우리가 잡아주면은 굉장히 우리가 지구가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김나래 대표님. 그 관심과 함께 실천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관심만 가지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실천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꼭 실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김나래 대표님께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꿀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